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좀 기대하는 점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대했던 점수만큼 못 미쳐서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특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자유학년제 적용을 받았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첫 시험이 될 거고요. 또 고등과정으로 올라와서 첫 중간고사를 보게 되는 1학년 학생들, 자신의 그간에 공부했었던 역량에 비해서 그간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공부를 했고 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생전 받지도 못했었던 점수를 받아들고 무척이나 힘든 멘탈이 지금 거의 붕괴 직전에 다다른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별할 수 있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누적되어 있는 점수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영향이 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점수, 좀 실망스럽고 당황스러운 점수 때문에 낙담하고 또 꺼내지도 말아야 될 포기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다면,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가 어려운 점수를 받고 당황스러운 점수를 받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러한 내용들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더 빠르게 또 더 정확하게 바뀔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시험을 망치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학원을 바꿔야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학원을 무조건 바꾸겠다, 학원을 바꾸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공부 방식이나 태도가 제대로 되었을까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물론 뭐 학원에서 나를 바꿔주겠지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부하는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태도예요.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자기 혼자거든요. 자, 그래서 학원을 바꿔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여러분들의 선배 이야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번에 시험이 조금 망쳐졌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될, 전화위복이 될 기회로 삼아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예를 한번 보죠. 중등과정이었고요. 그 지역은 서울의 잠실 제2중학교였습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딱 다 들 수는 없지만, 자, 그 학생의 남녀 두 학생이 딱 이맘때쯤이네요. 선생님에게 이제 중간고사가 끝날 즈음 상담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진행했었던 남학생이, 그때 남학생의 점수가 얼마였냐면 50점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50점이 아니라 진짜 50점이요. 중간고사 점수가 50점이었어요. 여학생의 점수는 얼마였냐면, 네, 이때 47점인가 그랬어요. 자, 50점과 47점, 뭐 이 정도가 잘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기 바래요. 자, 남학생, 여학생, 이 학생들이 이때 보았었던 학년이 언제였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자유학년제가 도입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시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내신 지필평가가 1학년 때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시절에 봤는데 원래 수학을 못했었던 친구들이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의 그 단원평가의 그 성적을 보게 되면 오답이 1개 아니면 0개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게 될 두 가지를 이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의 점수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그때 기말고사 점수를 잠시 뒤에 요 내용 설명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둘 다 기말고사 때 점수가 향상이 되었어요. 향상됐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고등과정은 또 다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상담이 들어왔어요. 고등과정에 있는 이 학생은 자사고 출신이에요. 목동 지역에 자유령사립고의 W고등학교,
인데요. 자, 이 학생은요, 중학교 때 시험을 보게 되면, 뭐, 자서고 가는 실력 정도 됐으니까는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갖춰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의 그 중등 과정에서 수학 시험에 오답의 개수를 보게 되면, 네,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점수 편차가 물론 생기겠지만, 이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등 과정에서 나는 수학을 못한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학생이죠. 그 학생은 남학생이었고요. 이 학생의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들. 37점이었습니다. 몇 점이라고요? 37점. 자, 이렇게 37점을 받았던 학생, 이 학생은요, 수학 시험을 본 날 가채점을 하고 나서 미리 지금 시험이 끝나게 되면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담 예약을 미리 했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했었던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모를 수 있다니. 그랬던 학생이 선생님이 앞서 말했었던 공부방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하게 될 그 두 가지 내용을 공부해서 6월 모의평가 때, 고등학교는 6월 모평 있잖아요. 학력평가. 그거를 전국 단위로 보는 거. 그거를 봤을 때 실력이 어떻게 향상됐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공부를 했는지 그 첫 번째 방법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들 선배에게 안내했었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프리노트 만들기예요. 프리노트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굳이 만들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개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학원에서 내준 숙제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따로 노트에 만들어서 풀이 과정을 쭉 정서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요거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기존에 올려놨었던 영상 중2 서술형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풀이 EBS에서 촬영됐었던 그 내용을 참고해주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줘도 괜찮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문항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결국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또는 이러한 자녀를 둔 어머님들 또한 아이들을 모두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보거나 하겠죠. 자, 그런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장에 혼자서 들어갔을 때 문항을 보고 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 역량 없이 누군가가 계속 주입하는 어떤 내용만 공부를 해서 유형에만 익숙해져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만족하는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프리노트를 만드는지 그 문제의 본질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제는 자신의 사고 과정이 표현돼야 되고요. 그 과정이 정리가 될 수 있을 때, 즉 정리를 해놔야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을 때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할 단원이 있고,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꼭 프리노트에 작성해서 자신이 오답이 나오는 그 과정을 반드시 찾아볼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문장 분석의 단계는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와세 단계로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배운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운 내용을 조건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 하우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운 내용을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방식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과정 없이 이 유형은 이 방법대로 푼다. 그래서 각 문제마다 또는 유형마다 푸는 방법을 외워두려고 한다면 이거는 새롭게 등장하거나 아니면 유형이 바뀌거나 난이도를 좀 높이거나 이렇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활용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리노트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일단 문제를 바르게 읽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파악하고 내가 배운 내용을 연상시키는 과정,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실 배운 내용하고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이 단계가 마치 봉오리, 산에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봉오리에 여기 사이를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만약에 한 번쯤 내가 이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선을 하나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케이블도 만들고 여러 번에 걸쳐서 탄탄하게 다리까지 놓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유용하게 다리가 좀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그림이.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게 됐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문항을 분석하는 습관이고, 그 문항을 분석하는 그 순서는 내가 문제를 바르게 읽는 것, 그래서 구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 그리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건을 파악하는 것. 그런 다음에 그 조건과 배운 내용, 이 조건을 활용할 내가 배운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지, 즉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조건하고 배운 내용 적용하는 거. 잘 보이라고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 부분에 해당하는 생각을 평상시 문제 풀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끝나고 나면 잊지 않고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왜 출제자는 이것을 출제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출제자는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그래서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별 효용이 없어 보이지만, 왜냐면 문제를 그냥 막 기계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거는 결국 수능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문제의 정답률에 있어서는, 특히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문제를 풀이를 할 때 풀이노트에다가, 연습장이어도 좋고요, 그냥 무제 노트여도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하는 것은 바르게 읽었으니까 됐고, 내가 배운 내용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풀이노트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모에 왜 출제자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을까, 출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출제 의도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선배에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선배들도 착하지, 뭐야 저거, 그냥 학원 바꾸는 게 마음 편하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꿔봐야 되겠다. 풀이노트라고 해서 거창한 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습장이어도 되고 그냥 무제 노트여도 돼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했었던 거, 풀이 과정을 정서해서, 정서라고 하는 건 바르게 써나간다는 얘기예요. 중구난방 그냥 계산식 적듯이 여기저기 막 쓰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자기의 생각의 과정, 그 과정들을 쭉 풀어나가면서, 글씨는 못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게끔 쭉 적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해서 채점을 할 때 틀렸으면 어느 과정에서 틀렸는지 해설을 확인하거나 선생님에게 설명을 들을 때 그때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생각의 실수나 아니면 계산의 실수가 있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쭉 적어 나가는 거죠. 그러한 연습은 꾸준히 할수록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에게 이야기했었던 거, 풀이노트 만들어서 문제 풀어보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얘기했다 그랬죠? 남은 한 가지가요, 바로 이겁니다. 오답 노트 만들기. 여러분들 수능 100일 앞두고, 그 다음에 수능 열흘 앞두고, 아니면 수능 당일 전날, 수능 보기 전날 EBS를 보게 되면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끝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답 노트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이거는 선생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 오답 노트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안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선배에게 이야기했어요. 속는셈 치고 오답 노트를 꼭 만들거라. 오답 노트를 만들면 이제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요, 오답 노트를 만들면 바로 자신이 알고 모르는 것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수업 전에 이야기하는 건 공부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공부를 안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선생님도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공부의 정의가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아는 것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그래서 몰라서 알게 된 내용,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해 가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조금만 더 축소시켜서 지금 배우고 있는 학업에다가 적용시켜 본다면, 결국 내가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 개념을 문제 상황에 적용시킬 때 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적용을 했을 경우에 바른 적용이 됐는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한 학기의 절반,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동안 무언가를 배웠는데 이것을 제대로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나 한번 걸러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못 배웠다,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요번 중간고사 때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첫 시험인데 뭐. 이제 시험에서 내가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했는가? 라고 하는 걸 점검해보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못된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답 노트로 만드세요. 그럼 그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쭉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무제 노트 하나 준비하세요. 무제 노트 준비해서 반으로 접어요. 여기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긋는 요 부분 이렇게 요 포인터가 쫓아가는 요 부분 그냥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틀린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작성을 해요. 여러분들 선배에게도 그냥 작성하라 그랬어요. 문제를 그냥 적으라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읽지 않기 때문에 써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고3 수험생이 아닌, 그래서 시간이 정말 촉박하게 남아있는 수험생이 아닌 다음에야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문제를 직접 쓰게 하고 그림이 나오면 그림도 그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을 배우면서 삼각형 그려보지도 않거나 도형은 결국 그려보면서 실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보이지 않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부분은 반드시 작성을 해서 표가 나오면 표도 그려보고 그러면서 문제를 직접 틀린 문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반 쪽에는 틀린 원인을 적으라고 했는데 이 원인을 적으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몰라서. 이렇게 적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몰라서 그랬겠죠. 그런데 개념 부분에서 어떤 파트를 몰랐는지 그 단원을 적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메모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틀렸을 때 이것은 무엇을 알았다면 풀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개념의 핵심어 정도를 이 원인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풀이 과정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하는데요. 이 풀이 과정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풀이 노트를 쓰는 그 흐름에 의해서 똑같이 작성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적용을 하면서 그 풀이 과정을 쭉 작성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 프리노트나 또는 오답노트 작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한 번 더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영상도 한 번 더 볼 거고 그 영상이 나올 때 꼭 시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프리노트나 오답노트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또 댓글로 질문 남겨주면 선생님이 좀 더 빠르게 그 내용들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노트를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답 쓰고 풀이 과정을 한쪽에다 몰아서 쓰게 되면 선생님 여기 남는 부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것도요. 오답노트에 대한 좀 추가적인 활용 방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만들 테니까 그때 여기에다가는요 메모를 남겨 놓으세요. 왜 메모를 남기냐면 이 오답 노트는 한 번의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으로 그 오답 노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해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프리노트 만들고 오답 노트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의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야기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선배 점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서서 남학생이 50점, 여학생이 47점 받았었던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아주 고배를 마시고 이제 수학은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을 했었던 그 친구들, 남학생은요, 되게 이제 5월 초순이나 5월 초나 아니면은 뭐 길게 가면 5월 중순까지 가는 학교도 있는데 대체로 5월 초가 되게 되고 초순이 되게 되면은 중간고사 끝나죠. 그러면 6월, 7월 해서 한 4주, 8주 정도 지났네요. 8주 후. 그죠? 기말고사 봤으니까 8주 후에 이 친구들의 성적이 수학 성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남학생은 97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개념은 개념대로 학교에서 배웠었던 수업 내용과 선생님이 약간씩 도와줬었던 게 없어요. 도와준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더 주되게 살펴봤었던 것은 이 학생이 풀이노트를 정서에 가면서 풀고 있는지, 정해진 계획대로 잘 풀어가고 있는지, 오답노트는 잘 작성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바른 태도로 하고 있는지. 질문도요, 내가 그냥 선생님 이거 몰라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었는데 이 부분에서 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라던가, 아니면 뭐 문제풀이조차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실제 이 풀이를 할 때 어떤 내용을 알아야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지 간략한 힌트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 그 힌트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갔던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도 바른 질문 태도로 질문을 꼭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남학생은 97점 받았고요, 여학생은 100점 받았어요. 놀랍죠? 진짜냐고요? 네, 이 학생들을 뭐 당장 불러다가 보여줄 수도 없고, 지금은 성장을 해서 대학에 다 진학을 했죠. 뭐 군대 갔다 온 친구,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대까지 갔다 와서 지금 대학 잘 다니고 있고요. 자, 지금 요 남학생, 특히 고등과정에서 37점 받았었던, 중학교 때 한 개 아니면 다 맞았던 이 친구가 6월 모의평가 때 몇 등급이 나왔냐면요, 바로 1등급이 나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죠? 안 믿겨지죠? 오죽하면 선생님한테 불려갔다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 점수를 받고 어떻게 1등급이 나올 수 있느냐, 왜 모의평가는 내신 성적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컨닝을 했느냐라고 하는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그런 억울한 오해까지 받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가서 그러면 너 증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오답노트하고 그간에 작성했었던 오답노트하고 그 다음에 풀이노트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한 3주 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이 지금 엉망진창인 게 아니에요. 단지 길을 조금 잘못 들었고 그 길을 잘못 들어서 가고 있는 수단이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무작정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을 바꿔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것을 시청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학원을 바꾸기 전에 이 태도를 아니면 이 영상을 한 번쯤 시청해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 방식을 조금은 더딜 수는 있어요. 학원을 가면서 확 바뀐 옆집 아이 철수는 확 바뀌었던데 갑자기 다음 학기 시험 때 100점 받았던데 학원 바꾸니까 일어난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꼭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습 태도나 학습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수학에 관해서는 풀이노트 작성해서 푸는 것과 오답노트 작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선이고 수능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했었던 거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도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